안녕하십니까, 아는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오늘 해야 할 얘기도 많고 드릴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 스스로에게 오늘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자신감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대한뉴스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 대한뉴스에서 이거 합니다. 이거 자신감 이러면서. 여기 이제 제 아들한테 선물한 윌슨 배트하고 똑같은 배트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 하시려고 제 걸 뺏은 거예요? 그렇죠. 제 멘트를? 그러니까 이 소중한 오프닝을? 아드님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그래도 뭐 어차피 갑자기 이제 말씀 나오시는 거니까 일단 우리 안원구청장님 인사해 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조선일보가 사랑하는 우리 성수형님. 이번에 또 동아일보에서도 사랑했다고. 채널 A. 채널 A. 채널 A. 채널 A에서 어떤 식으로 사랑을? 얼굴을 깠어요? 그냥 가짜 뉴스를 갖다 방송하는 김성수 TV 성수대로의 김모 유튜버가 그거 진짜 주옥 같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 거기 출몰했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 얼굴을 그대로 까더라고. 그래서 야 재작년까지 니네 방송에 나가던 사람이야. 재작년도 안 그렇지. 재작년 아니 재작년. 이 23년이니까 재작년. 재작년. 야, 저는 MBN도 또 곧 나오겠네. 글쎄 모르겠어요. MBN은 이미 나왔는데 내가 MBN에 관심 없어서 모르는지. 아니 MBN은 곧 성수형이 나갈 수도 있죠. 그분 왜 있잖아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요즘 조금 그렇더라고요. 김명준 앵커. 김명준 앵커님. 뉴스파이터에. 예. 제가 고정 출연했었죠 원래. 거기서 나오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김명준 앵커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진짜 아주 너무너무 다정하고 스윗하게 이렇게 패널들 챙기고 그러다가 방송만 나가면 방송 캐릭터 모양이죠. 캐릭터예요. 캐릭터 완전. 근데 품위 유지를 못 한다고 이번 정부에서 7년간 그렇게 하셨던 10년 분은 동안. 10년 동안 했어요. 갑자기 품위라는 게 10년 만에 왜 갑자기 바뀔까요? 품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공격했거든요. 그때 그 주제가 그거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상민 장관이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어. 그 말 그대로 그냥 딱 그대로 긁어가지고 이게 품위 없는 행동이다. 고성을 질렀다며 이러면서. 그래서 참 이제야 제 마음을 좀 아실까. 그 김병주 의원님께서 80년대에 그 간첩으로 조작된 분들의 마음을 이번에 간첩 소동을 겪으면서 아셨대잖아요. 이렇게 간첩이 돼버렸어 사성 장군이. 그러니까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참 이야기 쉽게 할 일이 아니다는 그렇죠. 많이 느끼죠.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저희가 계속 저만 얘기합니다. 우리 두 분은 말씀 안 하시지만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44,000명이 됐어요. 또 방송 사이에 어제. 근데 저희 프로를 만든 분이 이제 김어준 씨하고도 또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PD가. 그러면 좀 김어준 씨 방송 가서 59,600명만 어떻게 좀 저희 제가 보내주시면.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이제 이틀 동안에 4,000명이 늘었거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194,000명으로 또. 조선일보가 도와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도와줄 수 있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대본을? 우리 프로그램의 문제는 작가가 너무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아니 고소비만 만들어주시면 변호사비만 만들어주시면 제가 솔직히 욕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비꼬듯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비꼬듯이도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적들이 힘들어할 걸 골라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보도가 안원구 TV에 출연하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모 작가. 하단 자막은 이승훈 뻔히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저희가 빨리 10만이 돼야 힘이 커져야 저희들도 좀 큰 소리 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또 그런데 오늘도 솔직히요. 우리 힘이 TBS보다 세졌어요. TBS는 저희는 경쟁 상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44,000밖에 안 되고 TBS는 175만이잖아. 근데 실시간 동접수가 우리는 1,000명이 넘는데 거기 171명.
아니 75명이었다니까. 왜 그래요? 왜 올려줘? 그래도 우리 한테. 피디님이 씁쓸한 표정이야. 네. TBS 출신이시라고. 예. 그런데 심정이 TBS에서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뉴스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저렇게 싸그러지는 모습 보면은 우리 본부장이 참. 근데 힘들 뉴스 공장 2회차에서는 20만 돌파했잖아요. 동접. 아 맞아 20만 돌파했어요. 내쫓은 건 20만 동접. 그러니까 그러니까 TBS에 갇혀 있을 때 7, 8만밖에 안 됐던 거야. 그걸 벗어나니까 2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부럽습니다. 저희들도 얼른 빨리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팟빵에 갇혀 있지 말고 빨리 나가. 공유해야 되겠네.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를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품어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안고 있는 거예요. 아 나가면 추워요. 사실 예. 아직 엄동설한이니까요. 예 안에 있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만 유일하게 미는 코너 예 유튜버이자 그 경제 방송인 슈카가 요즘 그 좀 약간 이상하다기보다는 재미난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사진 1번 한번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이게 요즘 짤방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요 숫자만 보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31이 평균 취업 나이 31세, 49가 평균 퇴직 나이 49세. 아, 그래 저거는 좀 충격이더라고요. 네. 49세에 퇴직을 하나요? 맞습니다. 예, 보통 요즘 또 그렇다고 그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18년 딱이라는 거죠. 네. 18년. 아, 저도 사실은 이러니까 조선일보가 살아가는구나. 이래야 하는구나. 저는 그 사실은 좀 일찍 23세 그 취업을 해서 그렇죠. 49세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셨지 참. 그렇죠. 예. 아, 슬픈 얘기인데. 예. 근데 어쩔 수 하여튼 없이 퇴직을 하셨던 그렇죠. 거고 그때는. 그런데 진짜 이게 은퇴 나이가 60세. 그렇죠. 그리고 연금 연금 수령이 65세.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계산을 때린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은퇴 나이는 72세. 예. 근데 평균 수명은 86세. 그러니까 이 슈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 나이는 이렇게 아직 더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금방 퇴직을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그러니까 18년이라고 예. 나머지 그 40년 이상을 그렇죠. 살아야 하는데. 40년 이상을 먹고 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거리가 경제적으로. 아니, 진짜 골 때리는 거는 슈카라고 하는 분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네. 뭐 그게 어디서부터 유래하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야 되잖아. 저 머리에 그런데 그런 예. 관심은 전혀 안 보여. 아 이러죠 큰일 났죠. 그러니까 슈카가 시키는 대로 뭐 제가 시키는 대로 책 사시고 예 요거 구독하시고 뭐 이래. 예. 근데 야 그럼 돈 생겨? 내용은 우리가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웃기는 어떻게 짜장이야. 합니까? 지금 어떻게 그 합니까? 60세에 네. 그 지금 은퇴 나이 60세, 네. 연금 수령 65세인데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은 지금 개혁을 해가지고 네. 이걸 60세 이상 돈을 더 내게 하고 더 되게 수령은 그 이후에 받아가라 그렇죠. 이거잖아요 지금. 예. 그 윤석열표 연금 개혁 지금 맞습니다. 내용이 예. 이렇게 되면 이걸 개혁이라고 지금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한테 이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내가 진짜 그런데 슈카는 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지금 현재 너희 힘들지. 그러니까 내 거 봐. 뭐 나는 이런 그렇죠. 유튜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유튜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들이 2030한테 사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진짜 적들을 갖다가 발견하려면 안홍구 TV로 와라. 4만 400대 여기가 지금 70몇 만인가요? 거의 100만 100만 가까이 100만인데. 그 정도는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고개가 절로 술 것이네. 아유, 구독자 앞에서는 뭐 예. 근데 진짜 저는 이런 것들이 색다른 그러니까 뒤에 누군가가 거대한 힘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일종의 구조화 작업이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매트릭스에 속지 말고 빨간 약을 드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슈카보단 국화가 낫습니다. 예. 안홍 국화. 그렇죠. 예. 저희도 경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그럼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 얘기보다는 이제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얘기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저희는 좀 다각도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예. 일단 오늘 이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두 분의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당대표가 출석을 했는데. 예. 처음에 뭐 출석을 두고 가야 된다, 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해서 출석하는 걸로 했잖아요. 네네. 저는 뭐 출석 잘했다고 보고요. 일단은 네.
이 거기에 또 많은 그 지지자들이 또 오늘 또 와서 그 결집 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괜히 얘네들이 지금 그 이런 구조를 짜놓고 출석을 안 한다고 하면은 뭐 방탄 국회를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수에서는 또 그렇게 떠들었었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 그럴 생각도 없고 이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일단 결정한 건 잘했다. 출석한 건 기본적으로. 잘했다. 예, 일단은요. 뭐 저는 오늘 페북에 오랜만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네네. 예,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염원이 시대 정신을 만들고 그 시대 정신은 공동체 사람들의 해결해야 될 준엄한 과제이자 네. 또 하늘이기도 한 그 사람들의 명령이다. 네네. 그 명령을 어깨에 지고 있는 지도자가 오늘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고 있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야. 그는 어디로 가든지 그의 하나님인 곧 깨어 있는 공동체의 시민들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수형 페북 친구도 늘겠는데요. 예. 이야, 대단하십니다.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이번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출석을 둔고 굉장히 부당한 처사다. 그렇죠. 예. 실제로 검찰이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포토라인까지 부활시켜가지고 포토라인에 딱 세우잖아요. 맞아요. 예. 또 포토라인 옆에는 급조했는지 어디서 좀 이렇게 수주를 했는지 우익 유튜버로 추정되는 몇몇 인간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따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런 말들을 하고 직접 제가 있어요. 다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의원이 딱 그 자리에서 성명서를 딱 끝까지 읽어내리고 질문 딱 받고 하나 받고 딱 들어가잖아요. 예. 이 모습이 진짜 멋있었다. 네. 근데 그 질문했던 그 기자가 누구였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뭐 혹시 저는 그건 참 너무 섞여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근데 이 성남 FC라는 게 이제 그 성남시의 시민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원래 성남 1화였나요, 여기가? 성남 예, 일화였습니다. 1화라는 그 통일교. 내가 그때 박종한 감독인가요? 그렇죠. 유명한 그분이 예, 1화 감독으로 그때 초대 감독이었죠. 그리고 성남시가 상당히 지금 거기 출신들이 많이 지금 그 대표단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문구단이었죠 원래. 그리고 이게 거기다가 그 광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예. 그 결국 그걸 제3자 뇌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 시민들한테 돈을 준 거거든. 예.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걸로 이제 지금 전부 다 제3자 뇌물로 지금 의혹을 해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요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그 이 기부 체납이란 걸 다 합니다. 네. 도로도 체납하고 요번에 그 저 보면 공원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기부 체납을 하는 것 저거 다 시민들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개인이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저런 것까지 전부 다 사실은 3자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3자 뇌물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전임 그 지자체장이었던 107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성명을 발표해요. 자기들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아가려면 나부터 잡아가라. 이게 정상적인 행정 행위들을 가지고 범죄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이 모든 지자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검찰이 곧 지자체장을 교체시킬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딱 봐가지고 이 김성수가 딱 나왔는데 저 자식은 심야 시사하면서 또 팟빵에서 안홍구 TV 하면서 쟤 문제야. 저 자식이 당선됐지만 쟤 걸어. 그렇게 성과를 냈는데도 야 3자 뇌물이야. 시민한테 돌아가게 해서. 네네. 그리고 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 공동체한테 돈이 돌아가게 했어. 이래가지고 날리는 거야. 엮이면 엮인다. 그래놓고선 보궐선거 해가지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안홍구 같은 분이 됐다. 또 날려. 이승훈이 됐다 그러면 이제 됐네. 청장님은 건들지 마세요. 내가 발끈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결국 결정하는 거야. 아무리 국민들이 뽑아줘도 검찰이 결정하는 거야.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마치 레고 블록 넣었다 뺐다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 선거를 해보면 소용이 없죠. 네. 누구 당선돼봐야 선거법 위반으로 걸라고 이런 거 가지고 걸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네. 한도 끝도 없죠. 그렇게 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진짜 검찰 나라네. 아니 실제로 검사 그래가지고 나라. 창녕 군수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 사망 그 자살하신 걸로 되게. 그러니까 얼마나 검찰이 이 잡듯이 그 사람을 잡았으면 그런 비극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검찰이. 윤석열의 검찰이. 왜 이걸 기사를 안 씁니까?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언론사도 지금 다 문제. 사실은 요즘은 네이버가 옛날에 조선일보 같은 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네이버도 지금 같이 문제 삼아놨어요. 지금. 예. 그렇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던 윤영찬 의원도 같이 걸려 들어갔어요, 지금. 윤영찬이 그 삼자 뇌물을 갖다가 수뢰하기 위해서 열심히 로비를 했다는 거야, 이재명한테. 야,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 거물이 됐지만 사실 성남시장이라는 지자체 그 기초단체장이에요.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은 구청장이에요. 실제로 서울로 그러니까 따지면. 서울로 따지면 구청장이 지나지 않는 아주 그때 무슨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도 아예 못할 때 그렇죠. 그 시절이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 시절에 지금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이미 대통령이 될 사람이 막 이런 거 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검찰이 아닌데.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선 우리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성남 FC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시민의 거잖아요. 그럼요. 원래는 그 통일교의 거였어요. 네네. 통일교 거였기 때문에 성적이 좋게 나도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1화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그렇죠. 막 그러니까 구단이 막 급전직하하니까 축구협회를 비롯해가지고 또 특히 붉은 악마들이 성남 일화를 굉장히 아꼈거든. 거기서 좋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남 일화를 살리자. 그거는 시민 구단이 되는 게 가장 좋다. 이러면서 막 그 시위까지 했었어요. 그때 붉은 악마들이. 그렇죠. 그리고 성남 시민들도 야 우리 성남 일화인데 그러니까 우리 구단을 갖다가 어디다 팔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섰고 그때 국회의원들 다 나섰어요. 시의원들이 그때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있던 시의원인데 시의원들이 성남시장을 놓고 압박을 했다니까. 살리려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재명 시장은 너무 부담된다고 이제 빚 좀 갚아가지고 모라토리엄 지났는데 그렇죠. 지금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구단 운영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사라고 난리를 쳤던 게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또 협상의 귀재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협상을 착 해가지고 무상으로 인수를 받았어. 그거부터가 시민들에게 이득을 안겨준 그런 그걸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가져와서 운영비가 없으니까 광고를 갖다가 열심히 잘 따게 해가지고 그 경비를 갖다가 마련하는 행위를 갖다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나중에 은수미가 와가지고 그냥 계속 광고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계속 그 구단의 성적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스타 플레이어를 팔고 있잖아. 이번에도 또 팔았어. 이 사실은 제3자 뇌물이라는 게 부정한 청탁을 공공 업무를 하는 자가 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경제적 이익을 주게 하는 행위가 이제 그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인데 솔직히 박영수 같이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그 부정 청탁은 결과적으로 제3자 뇌물은 내가 뇌물 받으면 뇌물인데 3자한테 줘가지고 그 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게 이제 사실 3자 뇌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3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3자가 시민이야. 그렇죠. 여기에서 시민들한테 지자체장이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거는 그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맞아요. 시장이 해야 할 일이죠. 보세요. 박영수는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그런 어떤 사람의 무마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은 딸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사촌 조카인가요? 사촌 동생. 사촌 동생한테 받게 했잖아요. 이게 삼자 뇌물 아닙니까? 곽상도도 이
하나은행이 민기적거릴 때 네네. 하나은행이 돈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아들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삼자뇌물이잖아요. 삼자뇌물이죠. 예, 그게 진짜. 아 근데 그러면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하시면서 성명을 냈잖아요. 네. 그거는 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성명을 예. 내면서 한 내용 자체가 예. 이제 이 자체는 이미 짜져 있다. 아하, 이제 프레임은 검찰이 잡혔다. 기소는 예. 이미 답정 기소라고 딱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예. 이미 기소를 한다는 기소를 전제로 하고 지금 부른 거고 네. 소위 말하는 그 창피를 주기 위한 그렇죠. 그러고 이 앞으로 설 밥상에서 이런 말들이 해자되게 하기 위한 네. 하나의 그런 작전으로 지금 시점을 이렇게 택해서 가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그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그걸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일이지 이 검찰에서 뭐 이걸 할 일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원래 이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날 정도로 네네. 내용이 없었던 내용인 거예요. 예. 이 정상적인 수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단 네.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살려가지고 한번 수사를 다 하고 한번 죽은 걸 또 살려나가죠. 정리를 했던 거예요. 네.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네. 새로 지금 수사한다고 하면서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기소를 네. 하는 것은 이거는 네. 우리 검찰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더라고요. 네네. 아 근데 또 저희가 그 월요일 날 또 방송할 때 그런 얘기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에 출석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좀 강하게 뭔가 메시지를 또 던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시사부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사실은 저는 오늘 그 모든 기자들이 왔을 때 많이 왔죠. 이제 검찰들의 물론 저 답정 기소라는 그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뭐 조금 더 나갔으면 좋지 좀 더 않았을까. 세게.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수사는 지금 주가 조작은 그 맞아요. 스모킹 건이 지금 다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수사를 전혀 안 해요 지금. 네네. 부르지도 않아요 지금. 그리고 대장동도 사실은 지금 다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꾸 검찰 나오고 그렇죠. 언론 나오고 네. 뭐 법원 지금 판사들도 나오고 지금 줄줄이 사태로 그 나오고 있죠. 뭐. 전부 다 윤석열 쪽과 관련되는 사람들로 네네.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재명은 지금 10원 한 푼도 나온 게 맞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좀 그 MBC가 이상한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미래를 내다보더라고요 MBC는. 그 미래도 내다봤지만 미래 뇌물. 미래 뇌물. 새롭더라고. 미래 뇌물이라는 것도 했지만 또 뭐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만배가 마치 한 것처럼. 사실 여기서 김만배의 그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건 다 전언인데 네네. 김만배는 본인이 직접 그렇죠.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만배가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MBC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제목이 교묘하잖아요. 김만배 계획 진술 확보. 네. 근데 저 진술은 누가 했냐면 남욱이 했거든. 나중에 나무 사라졌어. 진술을 들어가 보니까 남욱이가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마치 김만배가 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 정치를 지금 우리 목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못된 건 많이 배웠네. 그렇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 거기에 언론들이 또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따라가고 네. 그 MBC가 그 동안에 그 많은 우리 그 MBC를 좋아하는 구독자들이 우리 맞습니다. 그 구튜브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많이 항상 살펴봤죠. MBC 이웃은 1위였는데 예. 저거 하나로 완전 또 MBC가 지금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어요. 오늘 저 허재영 기자하고 특집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예. 2시에 먹는 빨간약. 근데 예. 허재영 기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조 이너서클이 있다. 그러니까 법조 팀은 회사와 따로 관계없다. 노는데 회사와 관계없대. 법조 팀들끼리 따로 노는데요. 이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석진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9억이나 받느냐는 거예요. 대장동에서. 그때가 한겨레 기자. 한겨레 예. 법조 팀장이 2019년에 된대. 한겨레 그럼 2019년에 법조 팀장이 돼서 무슨 일을 했길래 9억이나 줬냐 이거야. 그러게 9억이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들었다 이거야. 속진한 그 기자가요? 한겨레에서 얼마나 우호적인 기사를 갖다 써냈어요. 당시에. 조국을 얼마나 씹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안만 봐도
당시에 봐도 그러니까 석진환이 법조팀장으로 있었던 시기에 네. 김만배는 주로 무슨 일 했냐면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죠. 그래야 자기가 덮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부산저축은행 돈 만들어준 것도 윤석열이야. 그리고 자기는 윤석열 죽일 카드도 갖고 있어. 어허.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 되면 자기는 수사 안 받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던 거란 말이야. 야, 그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돈을 발랐는데 배혜림, 뭐 조광수 그리고 석진환, 네. 그 김중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발랐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의 기사들을 보면은 다 법조팀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드는데 올인했던 사람들이 포진돼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내용들이 그 뉴스타파에서 봉지욱 기자가 지금 밝힌 네네. 내용들 속에 나오는 명단들 말인데 앞으로 그 12일 날이 내일 모레인가요? 네, 그렇죠. 내일 모레 그 발표할 그 정영학 녹취록 1,300페이지가 네. 나오게 되면 네. 그 안에는 상당한 많은 기자들도 더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지금 터진다. 일부 지금 한 몇 사람 포착이 돼가지고 아마 네, 다른 네. 언론에서 그게 곧 까질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 이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을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검찰의 그 뭐라 할까 공생관계라 그래야 되나 네네. 서로 같이 그 뭐랄까 서로 악어새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예. 묶여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그때 검찰에서 있을 때 예. 검찰이 완전 사기꾼 같은 놈들이에요. 오. 그때 제가 당해 보니까 네. 분명히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밖에 브리핑 할 때는 거짓 또 반대로 바꿔. 이야기를 해요. 오호. 그러니까 이야기했는 거를 나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저가 떠들으면 그냥 기자들이 그냥 쓰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를 내가 그 법조 기자가 아닌 그 기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이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알려줌으로써 예, 예. 그 기자들이 다시 이제 묻게 되는 거지. 예, 예.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바로 잡혀갔어요. 그럴 정도로 이 법조 기자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직접 봤죠, 제가. 경험담이라 그런지 딱 와닿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번 그 성남 FC 건의 사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검찰 쿠데타 세력들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정적을 제거할 때 법조 카르텔의 일환인 네. 법조 이너서클들을 네. 이용해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 뉴스데스크의 저 기사도 저 사람이 분명히 법조팀일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주는 거 딱 받아가지고 그냥 쓴 거야. 형 너무 단언하면은 아니 단은 또 한번 고소 먹어. 아니 뭘 고소 먹어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추정을 한 그래요? 거잖아요. 추정입니다. 어. 예. 그런데 그 마지막 5만 원 주든지. 슈퍼챗 쏴주세요. 아니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저 법조 기자들의 어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네네.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욱이 그렇게 진술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조서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야,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뭐 예를 들면 석진환 9억, 배혜림 무슨 명품 구두 뭔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이런 기자들도 다 털어낼 정도인데도 이재명은 못 털고 있다라는 건 이재명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거야. 아니, 구두까지도 털어내는 애들이 이재명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지금 그 김만배가 마치 2025년에 미래 뇌물을 주려고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네. 남욱이 말을 김만배가 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소개가 예.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 거는 결국 이재명이 만약에 뭐 10원이라도 한 푼 나왔다고 하면은 거기서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미래에 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2025년에 이재명이 뭐를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돼 있겠죠? 아니 너무 웃긴 건 또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뭐라 그랬어요. 대선 자금에 쓰이는 돈이라 했잖아. 그렇지? 네, 그런데 맞아요.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대선 자금 주냐? 이게 말이 되냐? 야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줘야지. 그렇죠, 뭐라도 그렇죠. 얻지. 미리. 어? 그렇죠. 이거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왔던 10살짜리 애도 하는 거야. 걔가 그러잖아. 대통령 되기 전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잖아. 그 그렇죠, 애가.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야당 그렇죠. 대표가 그렇죠. 이렇게 또 가는 게 근데
요걸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윤석열 스타일이 만들어낸 거다 이거는. 한국일보 2020년 2월 24일 강철원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윤석열 스타일이란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설정한 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이거는 이렇게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검찰 특수부 스타일. 특수부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특수부는 제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특수부는 어떻게 수사를 하냐 하면은 일단 설계도를 그려요. 그려놔. 네. 요렇게 그 집을 지을 거야. 네네네.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춥니다. 약간 계획표같이. 튀어나오면은 잘라버리고 모자라면 갖다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 원래 그 설계도에 맞추어가는 수사가 특수부 수사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 이재명 잡을 거야. 아침 10시 뭐 누구 잡아 넣을 그런 게 거야. 아니고 이렇게 그런 건 일기고. 그러니까 시간 계획표 형.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조국 장관은 사모펀드로 잡는다. 이런 거. 미리 그래서 정해놓은 거지. 사모펀드 제가 좀 아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모펀드를 가졌다는 거는 공직자가 너는 네. 완전히 대놓고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소주를 딱 옆에다 놔뒀으면 똑같을 텐데. 안주든 맞아. 안주는 그 오징어 입이 와야 겹차에 들어와야 안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을 사모펀드로 잡겠다. 근데 결국 사모펀드로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특수부들은 보통 이제 다른 검사들은 틀어지게 되면 머리 긁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무혐의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특수부들은 안 그래. 어. 뭐라도 나올 때까지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조민의 일기장까지 뒤지는 거야. 맞아.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표창장 위조. 인턴 그 활동 기록 위조. 이걸로 6년을 때려? 직접 사실 밝히지도 못했다고 봐야죠. 그럼요. 위조했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 이제 제가 그때 그 특수부를 상대를 해보니까 네. 국세청 조사하고 이제 뭐 수사나 조사나 그 네. 하는 방법은 다 비슷하단 예.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국세청은 장부를 보고 합니다. 일단 장부에 있는 그 숫자를 네네. 일단 그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장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조작할 수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있으면 있는 있는 대로. 대로. 근데 우리 국세청 조사는 그래서 진술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얘기해 주니까. 장부에 네.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어떠냐? 검찰 수사는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내. 증인들을 그 조져가지고 그렇지. 그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내면은 맞아. 그 진술로 가지고 바로 기소를 해요. 그 옛날에 뭐 그런 개그도 있지 않았나요? 그 곰 때려가지고 너 사람이라고 해? 사람이라고 진술해 하면 곰이 제가 사람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웃겼어요. 나 이거 오늘 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 그 국세청 조사하고 그 차이점이 그거라는 걸 제가 느껴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 진술 지금 증인들 그 처음에 남욱이하고 유동규하고 또 누굽니까 그 정영학이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했는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지금 전부 진술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녹취록과 안 맞아. 얘기가. 안 맞지.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 아무 수사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했던 녹취록에는 있는 이야기하고 반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법원에서 그 자료를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대한 게 다 증거가 안 되는 탄핵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진술이 탄핵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대장동 수사는 이미 뭐 재판하기 전에 다 진 거예요. 그 검찰이 다 진 거라고 봐요. 이미 졌는데도 끝까지 하고 있다. 근데 이 어미준이 자기가 한번 한명숙을 했거든. 네네. 그렇게 재미를 해가지고 봤으니까. 한번 자기는 꼬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도 살게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그렇게 증거 조작까지 하고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제 사건도 사실은 조작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검찰에 의해 가지고 그 뭐 녹취록도 막 그 조작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건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검찰을 그대로 놔둔 거야. 그 사람들이
또 승승장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명 사항을 잘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에서 승진시켜 줍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승진해 가지고 지금 나중에 대통령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잘 그 수능하고 저렇게 뭐 하라는 대로 잘만 하면은 내가 출세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그런 싹이 있었네요. 이게 놔두고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아휴, 하여튼 참 씁쓸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또 오늘 그 당대표 검찰 출석할 때 일단 전체적인 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전체 샷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진 3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날 언론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오늘 이게 이제 황기자 TV에서 제가 이제 일부 캡처를 했는데 보십시오. 와, 제가 봤을 땐 동네 모든 기자들 다 몰려왔습니다. 유튜버들이랑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사실 요게 이제 저쪽 왼쪽 저 끝에서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걸어오면서부터도 다 몰려왔다 잠시 좀 빠진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있었는데 이 기자들이 이날 지금 오늘 아침에 속보 기준입니다. 헤드라인 어떻게 뽑았는지 제가 다 일단 속보로 다 캡처를 떠났는데 일단 먼저 4번, 5번, 6번, 7번 뭐 이렇게 쭉쭉 보겠습니다. 이재명 수사 없는 죄 조작하는 사법 구태타 한국일보, 그다음에 연합뉴스 이재명 무리한 정권 역주행 역사 전짐 진립 변곡점 기록되길, 그다음에 동아일보입니다. 포토라인선 이재명 없는 죄 조작 사법 구태타다. 그다음에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검과 전면전 선포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 이기겠다. 그다음에 한겨레입니다. 검찰 축석 이재명 정권의 역주행 당당하게 맞서겠다. 마지막 조선일보입니다. 포토라인에선 이재명 정치검찰의 판 함정 사법 구태타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재명이 사법정부의 사법기관에 도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뽑은 듯한 느낌은 전 받았거든요. 사실 뭐 내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법 구태타라고 말을 썼는지에 대한 건데 사실 이건 검찰 구태타거든요. 네네. 그 검찰이 이 내용을 지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계속 아마 지금 그 레파토리가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쌍방울 변호사 대납 사건, 그다음에 그 성남 FC, 그다음에 대장동 이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지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걸리기만 다 끝났는데 다시 또 꺼내 가지고 또 다시 이걸 뭐랄까죠 뭐 그 사골 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맛집이네. 몇 탕째 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회전 초밥 기소라고도 하더라고요. 회전 초밥 계속 돌고 돌아서 계속 회전 초밥 맛있기라도 하지 이것들. 그렇죠. 아유, 걔네들은 맛있다고 느낄 거야. 지들끼리요? 지들끼리는. 야 대장동 온다. 야 성남 FC 온다 이러면서. 이것들이 오마카세 맛을 보여줘야 돼. 실제 진미는 오마카세에 있는데 말이지. 형, 그냥 거기 선택적 주방장 추천 메뉴라고 할게요. 그렇죠. 일본말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이게 저는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서 왜냐면 이런 것들이 갓 나오는 헤드라인은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사법부한테 개긴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뽑아대는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뭐 그건 직접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갓 나온 헤드라인들은 이랬습니다. 근데 아까. 요 헤드라인이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충분히 보였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의 그 동접자 숫자가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오늘. 그거는 분명히 이런 지지자 결집의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요 타임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민주진보 진영의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제가 처음 봤을 때 직접 출석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출석하는 장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미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욕하고 있는 놈들 있지. 그다음에 그 애초에 그 성남시청 저쪽 건너편 쪽에서 보수 애들 100명이 나왔고 또 스피커로 때리면서 집회하고 있지. 우리 쪽에서도 또 이상한 애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있지. 이런 상황에 묵묵히 들어와서 그 인파를 해치면서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성경상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으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늑대에 우리에 던져진 양의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거든요. 보라
세상죄 지고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고린도전서인가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유약한 모습이나 쪼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러면 또 그게 굉장히 또 네네. 서글프기만 했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당당했어. 그리고 심지어 자기한테 욕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쉿! 딱 이러는데 완전 그 장면이 와 걔도 놀랐을 걸 아마 쫄았습니까? 그런데 쉿! 딱 하는 거 이런 거. 처음에 한 손가락으로 하더니 안 되니까 손 전체가 네. 레이저 또 쫙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누구냐 하면은 이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제 예. 추측이요. 사진 10번 주시면 예. 걔야? 아니요 그냥 추측이에요. 워낙 그 소리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예. 강신업 김세희였어? 예, 이분이 오셨더라고요. 김세희 씨가. 근데 이분이 그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서 이재명 범죄자, 뇌물 범죄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 파장 톤이 김세희 톤이야. 많이 듣던 소리였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건 추정입니다.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워낙 소리가 섞여서 저는 아니면 말고? 말고는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요. 아니 니들은 아니면 말고 많이 하잖아. 네. 가세연. 근데 요 하여튼 이 김세희 씨, 요 나중에는 또 김소연 변호사도 옵니다. 셋이 또 방송을 하는데, 아이고. 예, 셋이 뭐 아주 온갖 신났죠. 진상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진짜. 진짜 김소연이 저 옆에 계시는 분은 저 강신업 변호사 아닌가요? 네, 당신은. 살이 많이 쪘네 저 사람. 아니 요즘 청장님이 먹고 살만 하니까. 청장님이 신뢰도를 주시면서 살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날 하여튼 그러니까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계속 뭔가 비아냥거리고 이거는 뭐 사법부의 뭐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고 이재명은 뭐 빠져나갈 수 없을 거고 이런 뉘앙스로 굉장히 방송을 계속 합니다. 처음과 끝을요. 그러면서 여기서 변죽을 울리고 다른 보수 유튜버들도 했었는데 문제는 또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도 이 지청 이제 아니고 바로 근데 바깥쪽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문 쪽에는 이제 보수와 진보 유튜버들과 그러니까 집회 싸움이 좀 보수라고 하지 말고 우익. 우익이라고 할까요? 우익과 혹은 극우. 극우?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진보? 우리는 진보. 진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극우? 그 거기에는 진보가 아니면 진보 참칭도 잠깐 끼어 있었지. 참칭. 응. 참칭? 하여튼 일단 사진 11번 한번 주십시오. 사진 10. 이거 벌써 나왔네요. 요게 이제 제가 또 일일이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이게 보면 이제 요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문 앞에. 그리고 이제 전체 샷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주십시오. 사진 보시면 건너편에. 아니요, 우리 쪽이에요. 우리 쪽에. 경찰이 더 많습니다, 사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요 샷을 저희 촬영한 쪽이 집회 차량이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저쪽 건너편 깃발들이 막 보이는 쪽이 소위 말하는 우리 쪽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1,500명 정도 참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안 돼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저희 진보 쪽에서는 또 자중하자는 의견들도 있었고 오히려 그렇죠. 또 침묵 집회를 하자는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또 어떤 집회에서는 이제 북도 치고 그리고 왜 그 노래 저희 집회 때 꼭 하던 노래 이제 랄지라고 자빠졌네 뭐 그 노래까지 틀어가면서 이제 좀 시끄럽게 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김사랑 씨라는 분이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좀 대립각을 세웠던 김사랑 씨가 네. 식사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캡처를 안 했는데 이재명이가 돈이 많이 떨어졌나 봐. 사람을 많이 안 불렀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네들은 그런 식으로 늘 동원하니까. 나는 김사랑 너무 좋아. 야. 멘트가 주옥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촬영하는 분이 맞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힘이 많이 떨어졌어. 돈도 못 써가지고 애들이 많이 안 왔어. 하는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진보 중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진 거였잖아요. 직접 가서 힘을 실어주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또 친묵 집회나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다른 쪽으로 싸우자는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저 혼자서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먼저 와서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참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 이분도 자발적으로 오셨더라고요. 사진 13번 주시면은 이분이 자발적으로 오셨더라고요. 윤상현 국회의원이 아니 그 장소에 갔었어요? 아니 저분 보수 집회에 갔죠. 보수 집회. 아니 그 자리에 예. 저분 마이크 참- 잡고 있더라고요. 저분 요즘에 이세창 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잖아요. 그 이세상 씨 때문에 완전히 지금
거의 다 될 뻔했던 당 대표를 지금 놓치게 생겼잖아요. 놓쳤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거 봤을 때 그래도 아무리 그 진보와 뭐 극우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한솥밥 먹는 국회의원들끼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 집회에 가서 국회의원이 저 마이크 잡고 저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힘당에서 그 1%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최고 꼴찌. 야 우리 딸이 나가도 2%는 받겠다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렇게 했는 것 같아요. 상도의가 없습니다. 불쌍해 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도 아침에. 아니, 근데 안철수는 얼마나 나오는데? 철수 형이요? 응. 제가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어제 나왔더라고요. 3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위나요? 지금 더 그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나경원, 유승민 그럼 이걸 들어야겠네요.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로 나온 그 보도는 사실은 여론조사에 거의 가깝고 그러니까 당심 조사를 하면 안철수가 안 뭐 나올 5위권 밖으로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안 나올 거예요. 김기현하고 올라가서 그런가요? 네. 지금 뭐 열심히 강신중, 김기현 이런 인간들이 드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윤상현이 1%밖에 안 되는데 안철수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맞득 차는 거야. 그러니까 1% 와봤잖아. 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윤한 연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연대라고 그 하는데. 이세창 청담동 사건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제보자가 진짜 큰일했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플랜 B를 가동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 조선일보가 이세창과 첼리스트를 한꺼번에 이제 불륜 집단으로 날리는 그런 플랜 B를 가동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플랜 B를 가동했는데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더 탐사와 또 성수대로의 이 폭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뉴스 살포하는 예. 성수대로. 조선일보가. 예. 야 진짜 기사를 그렇게 썼으니까. 타이밍 좋았어. 네, 좋습니다. 그때 해야 네. 터지는 거야. 그렇지. 예. 조금 망설이면 또 안 터지는 거야. 형 저는 앞만 보고 갑니다. 예. 왜 나한테만 앞만 보고 가니? 아니 윤석열이랑 그쪽 보고 앞만 보고 가봐. 고소한다 할까 무서워. 나는 성렬형이 무서워. 야. 그리고 특히 저기 우리 저 영부인의 그 민낯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분은 예. 늘 누워서 손님을 만난다니까 괜찮아. 자, 하여튼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은 데서 이제 언론 보도에서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출석한 것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 14번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검찰에 이 불송치한 이재명 아들 불법 성매매 의혹 재수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쪼잔하고 유치하고 정말. 야, 저는 이번 검찰 보면은 그 부관참시라고 하잖아요. 죽은 시체를 다시 꺼내가지고 또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 이거 뭡니까? 부관 참시보다도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거죠 지금 계속. 형 입에 담을 수가 없네요. 부끄러워서 제가 배운 사람이라. 아니 뭐든지 빨리 일으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없어. 지금 저 건이 그 마사지 업소인가에 가가지고 네. 마사지를 받았다. 그런데 마사지 받았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시술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외모 평가를 비슷하게 했던가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걸 성매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가 수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불송치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또 하고 지금 싶은 거야.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라 그랬대. 아니 이제 대단하네. 저것도 하고 이제 카드도 또 나오겠죠. 그렇죠, 법카 또. 카드 얘기 또 나올 버카 거고. 79,000원. 참나 진짜. 아유, 정말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기는 한 끼에 다 먹어 터는 거잖아. 어? 79,000원. 한 끼가 아니라 술 한 잔에도 79,000원 드실 걸? 한 잔에 79,000원짜리 술이 있어요? 그 뭐예요? 위스키 아유. 그런 건가? 그보다 훨씬 더 뭐 비싼 거 같겠죠. 저런 거 있잖아. 샴페인. 오. 그런 것 중에는 그렇게 한 잔에 10만 원짜리 이런 게 있어요. 맨날 참이슬만 먹다가 이런 세상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윤석열 정부 감사합니다. 술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아니 뭐 저 한정식 집에서 900만 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뭐 돼지야?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900만 원이나 먹었어. 나도 그렇게 못 먹는데. 그래요? 배는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청와대로 불러나와. 대통령실로 불러나와. 자 빨리 살 날려 살. 알겠습니다. 형, 내 살 소중해. 형. 근데 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 그 보시면은 사진 15번 보여주십시오.
김만배 현직 부장판사들 술값 대나 검찰이 내역 확보했다고 하면서 이제 연일 지금 이걸 좀 판사야, 떠들었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근데 이제 검찰이 원래는 유명한데 요걸 판사로 엮어서 지들이 오히려 판사로 엮은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지금 그 이제 12일 날 나오면 알겠는데 네네. 녹취록 전체가 나오면 알겠는데 예. 거기에 검사장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 검사장이 계속 네. 나오죠. 그런데 그렇죠. 검사장에 판사도 끼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보도는 지금 판사로 지금 그러니까요. 검사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지들 아닌 것처럼 쓱. 예.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법적 카르텔의 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네네네. 솔직히 말해서 자 기자, 어허. 그 다음에 검사, 네. 판사 예. 이 셋이서 공짜 술을 마신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돈을 낼 것 같아? 지나가는 작가. 아니 뭐 하세요? 그러다가 이 작가 이러면 술값 대. 아 예. 그건 유명한 건데 네. 그건 사장이 내는 거예요. 사장이 내는 거예요, 사장이. 예, 그리고 예. 사장이 내는 거고 그 셋 중에서 그럼 술을 누가 제일 많이 먹었을까? 검사? 검사가 제일 많이. 그렇죠, 그렇죠. 아하. 검사는 술잔에다 먹지 않기 때문에 술을 뭐 뭘 먹어요? 구두나 이런 데다 막 따라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많이 먹어요. 진짜. 와. 기자는 그래도 그냥 폭탄주 정도야. 빨리 폭탄주 먹고 정도 빨리 취하는. 먹고. 그다음에 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도 술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다는 거야. 좀 멋있게. 근데 검찰은 그냥 구두에다 따라 먹어. 그러니까 진짜? 그 검찰이 당연히 이런 게 털리면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술하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많이 걸리는데. 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검사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예. 술을 잘 먹든가 어허. 이 일을 잘하든가 네. 그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죠. 그 정도로 검찰은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한동훈은 일을 잘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고 어허. 윤석열은 술을 잘 먹는 쪽으로 간 거죠. 서로에게 없는 거를 갖다 그래서 조화를 이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술을 그렇게 먹는 거구나. 네. 구두에다가. 그렇죠. 그 냉면 사발 옛날에 보면 막. 그런 것처럼. 아휴. 그래서 폭탄주의 원조가 뭐 일부는 검찰이다, 일부는 정치인이다, 일부는 기자다 이렇게 이야기 아, 서로 자기들끼리? 저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하죠. 뭐 예. 검찰이 먼저 시작해서 예. 그것을 기자들한테 전해줬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도 있죠. 거기에 끼는 건. 근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불법 제조니까. 그렇죠. 그렇지. 허가 받지 않은 맞아. 밀주네. 밀주야. 오. 야 그래서 달콤했구나. 야. 폭탄주가. 저 폭탄주 먹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아유. 쟤만 보면 옆에- 상당히 아유,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술을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습니다만 외모는 이제 어디 가서 틀림없이 그 밀주 한번 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뭐 판매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왜요? 예. 근데 아까 이게 참이슬만 먹는다고 했는데 옛날에 예전에 근데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이제 하여튼. 건강 때문에 예, 건강도 건강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요. 근데 이제 일단 술하니까 오늘 술 얘기로 마무리 짓죠. 사진 20번을 한번 주십시오. 이번 정부는 술과 참 연관이 깊습니다. 이거 보면은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 들어선다 술 파는 식당도 허용. 이번 정부는 술에 너무 관대. 야, 살다 이런 정부 처음 봤습니다. 아주 대학생들을 전부 다 알코올이고 만들려고 하는구나. 대학교에다가 어떻게 이거 합니까? 예? 네? 금융 관련해서 먼저 하죠. 그럴까요? 예. 그럼 요 얘기는 그러면 이 술을 기사가 일단 찍고 금융으로 예, 갈까요? 예, 예. 술을 빨리 찍고 빨리 찍고 금융으로 갑시다. 그 지금 사실 이제 스크린 골프장 뭐 저기 취미 생활로 좀 할 수도 있다 치지만은 어떻게 학교 안에서 술을 파는 식당을 만든다라는 거 허가를 내준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네. 하고 있는데 네. 대학들이 지금 봄꽃 지는 순서대로 그냥 봄꽃 피는 지는 순서죠. 지는 순서. 봄꽃 지는 순서대로 다 날아간다고. 예. 남쪽에서부터 이제 망하는 대학들이 쫙 생기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이 망하는 대학들이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대학 고등교육은 지자체에 그냥 자율에 맡기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고등교육에 혹시 고등학교를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남쪽에 그러니까 한번 지적당을 한다면은 대학에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방에다 맡기려면 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도 재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재원을 이제 스크린 골프장에 술 팔아서 그러게요. 이게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갈 인구가 자체가 줄으니까 앞으로 많은 대학들이 아마 저런 현상들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먹고 살라고 하게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이렇게 뭐 산학 협력을 통해 가지고 무슨 그 생산적인 그런 일에 대학이 그렇죠. 활용되는 건 좋은데 술과 스크린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 이거는 정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대학이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게 맞고요. 그럼요. 경쟁력을 만들어 주고 싶으면 입시 제도를 고치고 서울대를 갖다가 지방에 내려 보내세요.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 아니, 근데 지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말이야. 서울대 카르텔을 갖다가 유지시키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 과감한 개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 대학에서 술 팔게 하자. 아니 그러니까 그 요 기사의 댓글 중에 이러다 룸사롱도 허가해. 대학에서 룸사롱도 야, 그럼 생기겠다. 대통령 너무 좋겠다. 대학에다 나이트클럽도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대학을 되거든요. 수대하면서 사실. 네. 룸살롱들을 다 들려보시는. 그러니까요. 아니 학교길에 그 마담이 이봐 학생 놀다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진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하여튼 그거는 이런 진짜 어불성설 그거고. 만한 게 네. 우리 지금 안 청장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 사진 16번. 사진 16번요. 예. 아니요, 요거는 그 앞에 부분에 제가 좀 하나 좀 깔아야 깔아야 돼. 뭐냐면은 네. 지금 이 기사는 단독 보도가 아니라 단독 검색입니다. 아. 저희 안호구 TV에서만 단독 검색한 저만이 요걸 얘기해야 돼요. 별로 재미도 없어. 중요해. 나만 검색했다고. 오케이. 우리 한국에서 나만 오케이. 검색했다고. 알았어. 예, 뭐냐면 이 금융당국이 20%까지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사진 16번이에요. 이게 한국일보에서 어제 이걸 올린 겁니다. 기사 보도를 단독으로. 그랬더니 금융위에서 발끈한 겁니다. 뭔 소리냐. 그래서 요걸 제가 금융위에 가서 직접 캡처를 했습니다. 사진 17번이요. 그래서 한국일보는 1월 9일 날 뭐 이러이러한 보도를 했는데 뭔 소리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이므로 우리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또 올립니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단독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중앙일보에서 1월 4일 날 그러니까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군부를 떼고 있었어요. 5일간 아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한국일보가 27.9%라고 이제 명시하니까 갑자기 금융위가 뭔 소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작가 단독 검색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법정 최고금리라는 뜻이 네네. 뭐냐면은 우리가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우리가 그렇죠. 이야기할 때 지금 아무리 뭐 이자 금리가 높아졌다 치더라도 지금 뭐 8% 뭐 9% 정도까지는 지금 가고 있지만 네네. 20몇 %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사채 이자거든요. 네네. 이게 주로. 근데 서민들 입장에 담보도 없고 하는데 돈 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급하게 이제 사채 가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이자율이 저렇게 높아지는데 네네. 그거를 서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급한 상황에서는 뭐 이자가 연 50% 100%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 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되면 그게 큰 빚이 산더미처럼 그렇죠. 늘어나지만 사진 19번을 한번 주십시오. 예전에 얼마나 그 법정 금리가 있었는지 저렇게 엄청 높았었잖아요. 그렇죠. 66%까지도 갔은 적이 있었는데 2002년엔 예. 저 시점이 언제고 하면은 우리가 IMF 직후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쭉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와서 이제 20%까지 갔고 저 의미는 뭐냐면은 법정 이자 제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이상을 받게 되면은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1년 이상 1년 이하 징역에 그 뭐 벌금 1,000만 원, 미만 원 이렇게까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돈놀이하는 사채업자들한테 고리 대금을 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20%까지가 한계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올린다 27.9까지 일반 그 법정 제도권 내에서 올라가니까 사채 이자도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아까 간을 본 거예요. 간을 봤다가
아무 저 서류가 없으니까 어허. 근데 이 법률이 제정돼야 되잖아요. 네네. 법률에는 최고까지는 얼마가 돼 있냐면 27.9%고 예. 시행령에 20%를 내놔놓은 거예요. 네네. 어허. 그러니까 20%에서 27.9%까지는 법을 개정 안 하고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죠. 정확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27.9%를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걸 한국일보가 그냥 이제 또 그걸 얘기를 한 거고 예. 일단은 그러니까 갑자기 뭔 소리야? 그건 아니야. 뭐 일단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거다. 그런데 이 논리가 진짜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금리를 23%로 묶어놓는 게 금리의 역설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23%대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그런 사채업에 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자를 더 높여서 그 정말 그 너무너무 힘든 그 금융적인 어떤 그 서민들을. 신용도가 적은 서민들을 29%를 내게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27.9%까지 법에는 정해놨지만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23%죠. 2021년도 7월달인가 그때부터 24% 받다가 네네. 20%로 낮춘 거예요. 지금 거죠. 20%로 낮췄고 지금 현재 낮췄군요. 최고 20% 예. 이상 넘게 받아가면 예.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20% 이상 받아가는 사람들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20% 이상 받아가는 경우에는 이거 신고하면 바로 신고하면 문제가 된다. 됩니다.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불법 그 금리를 받는 그런 대부업자들을 마약 수사하듯이 조지면 돼요. 너희들 마약 수사 잘하잖아 지금. 이거를 저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장 시절에 네네. 이거를 100분 활용해 가지고 사채업자들을 완전히 그 그냥- 자리에서 서민들을 보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까? 일단 길거리에 깔려 있는 찌라시들을 갖다 다 죽게 했어요. 그래요? 네, 명함 이렇게 나온 거. 그래갖고 그거 맞아, 다 맞아. 연락해가지고 돌려. 이자 얼마 받고 있고 이런 걸 자료로 다 확보했어.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받고 있는 데들 다들 그냥 그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야. 형사 고발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퇴출된 거야. 그런 짓을 해봐 좀. 그렇게 하는데도 23% 뭐 20% 이렇게 하는 그런 데들이 안 해준다고 하면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서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대출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제도권에서 혜택을 못 보는 서민들한테 도와주려고 그렇죠. 하는 내려준 건데 이걸 거꾸로 올려줘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준다고 서민을 하는 돕는데.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야, 하여튼 이 성수형 목소리가 커졌다는 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형이 시작점과 끝날 때쯤에 목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예, 왜냐하면 방점을 찍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그 저희 그 아노고 TV의 그 단독 검색 어떻습니까? 뭐 칭찬합니다. 요거 하나 들으려고 제가 아침부터 그렇게 계속 울었나 봅니다. 예, 검색하면서. 예. 하여튼 오늘 저희 아노고 TV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수형 형 오늘은 마무리 멘트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그 아무리 그렇게 그 압력이 들어와도 실제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예전에는 찾아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온갖 사방에서 지금 입들을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방금도 저한테 뭐가 날라왔는데 왔어? 뭐 방송을 삭제하지 않으면은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글이 날라왔는데 이런 거거든요. 정부가 앞장서서 뭐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언론을 갖다가 압수수색 조리돌림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개인들도 방송에 뭐 조금 나왔다고 해서 전부 명예훼손을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고소 때리고 그리고 뭐 멀쩡하게 전시회를 갖다 전국에서 했던 전시회를 국회에서 그 다 뜯어 버리고 이런 일들을 갖다 벌이고 있는 무도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거 그거는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본인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국정조사에서도 목 놓아서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했던 짓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본인이 했던 짓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형 또 고소 먹은 거야? 또 고소야? 아니야. 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아니 그냥 그
영상을 갖다가 내려달라 이런 그런 요청이라고 봐야지. 아 그래도 고소라고 아직은 고소 안 됐어. 아 그래요. 아 너무 좀 안쓰럽네요. 성수대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예 여러분 성수형을 여기는 안 할 것 같아. 내가 넘어지면 그다음 여기야. 바로 손절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분과 모시고 다른 분을 모시고 하여튼 예 저희들은 성수형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수요일날 시사브로님과 함께 하고요. 또 목요일날 저희 또 세 분은 이게 두 분 모시고 저랑 같이 3명은 목요일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는고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형 고소 그만 당해. 성공처럼.